자외선이 피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실제로 자외선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양산과 자외선 차단 모자인 선캡과 자동차 유리에 많이 사용되는 선팅용 필름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시료는 모두 같은 크기로 측정됐고 자외선 A와 자외선 B의 차단율을 따로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보였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자외선 A의 경우 선캡의 차단율이 97.6%로 가장 높았고 자외선 B의 차단율도 선캡이 99.9%나 됐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로는 6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양산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단율을 보이진 않았고요. 이제 밝은 색깔일수록 조금 더 이제 투과가 많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색깔이 있는 부위보다는 흰 부분에서 더 투과를 많이 했고 UPF 값 또한 낮게 나왔습니다. 3000년 전 햇빛을 가리기 위해 양산이 등장한 후부터 자외선과 인간의 전쟁은 계속돼 왔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별로 의식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 도구도 있습니다. 바로 옷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입는 대표적인 옷인 면티, 셔츠, 등산복, 청바지는 얼마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자외선 A의 경우 네 벌 모두 90%가 넘는 자외선 차단율을 보였고 자외선 B도 95%가 넘는 높은 차단율을 보였습니다. 마치 땅에서도 태양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여름. 이 시기가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져 우리나라를 비추는 햇빛도 가장 강렬해지는 때입니다. 그만큼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간 우리나라의 자외선 지수를 살펴봐도 한여름인 8월이 가장 높습니다. 8월의 평균 자외선 지수는 9인데 8 이상이면 초비상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해서 외출을 피해야 하는 시간도 8월에는 5시간이 넘어 1년 중 가장 길었습니다. 자외선은 비가 오는 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름과 빗방울 사이를 뚫고 햇빛은 여전히 지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의 자외선 세기는 보통에 해당됩니다. 흐린 날에는 3.0, 비가 오는 날에는 1.0 정도의 자외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100% 땅으로 내려오는 자외선도 있습니다. 자외선 중 파장이 가장 길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자외선 A입니다. UVA는 침투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진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UVA는 우리가 쪼이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일생에 걸쳐서 쪼이는 양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UVA도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외선 A까지 차단하는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PF 지수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우리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SPF 15, 30, 50 등 세 가지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그 효과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실험 지원자의 등에 SPF 15, 30, 50의 자외선 차단제를 각각 바르고 자외선의 강도를 점점 높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후 자외선을 쬐던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실험 결과 SPF 지수에 따라 그 효과도 차이가 났습니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SPF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의 경우 적은 양의 자외선에도 붉어졌지만 50을 바른 피부는 자외선의 양이 세일 때만 붉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의 양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SPF 30인 자외선 차단제를 양만 다르게 해서 펴바른 후 자외선을 쬐주었습니다. (0.5mg을) 바른 피부와 (2mg을) 바른 피부의 차단 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mg을 바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SPF 수치는 2mg을 바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르는 양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보면 보통 0.5mg 정도밖에 바르지 않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해도 1mg 넘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도록이면 남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누구나 다 발랐다고 알아볼 수 있도록 두껍게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반복해서 바르는 것이 2.0mg에 가까워지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방법 말고도 음식을 먹어서 자외선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귤이나 키위, 양배추를 먹거나 비타민E가 많은 땅콩이나 아몬드,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서 콜라겐 합성이나 아니면 엘라스틴 등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DNA가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이 언제나 검사한 사람에게 거에서 해로운 비타민 영향만 D 미치는 수치를 것은 보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시고요. 생선, 등푸른 생선 종류거든요. 그걸 충분히 드시도록. 비타민 D 결핍인 한 여성, 혈액 검사한 거에서 골밀도에 이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약 75% 정도에 해당하는 골밀도를 보입니다. 즉 나머지 25%의 뼈가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하얗게 보여야 돼요. 이 여성과 칼슘인데 정상인의 척추뼈를 그거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정상인은 보이죠? 하얗고 그래서 단단하게 이만큼 뼛속이 채워진 것에 칼슘이 비해 빠져나갔다라는 의미가 이 여성의 됩니다. 뼈는 아직 칼슘이 부족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주저앉을 정도, 보입니다. 골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타민 D가 신체에서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요. 두 번째는 콩팥에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재흡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말로 하면 재활용이죠. 재활용을 하고 세 번째로는 뼈에서 그 석회화를 시키는 겁니다. 뼈가 물렁물렁하지 않고 단단하게 칼슘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로 치면은 건물의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줘서 건물이 단단하게 하는 세 가지 위장과 신장과 그다음에 뼈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햇빛을 쬐일 때 피부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피부에 있는 프로비타민 D가 활성화돼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D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친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에 비해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들어 햇빛이 없으면 결핍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햇빛이 부족한 북유럽의 경우 비타민 D의 결핍을 막기 위해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일광욕은 골다공증을 막아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햇빛이 우울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끼면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그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그 정신질환에 관련되고 또 수면에도 관련돼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파괴돼서 우리가 각성 효과가 있고 햇빛이 없어지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좀 졸리게 되고 그럼 낮에 잠깐 졸리면 또 밤에 깊게 못 자고 그래서 햇빛이 단순히 비타민 D만은 아니고 정신적인 거 또 수면 장애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제일 최면서는 윤재일 교수는 자외선을 피부병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외선을 피부로 광치료라 불리는 이 치료 방법은 자외선이 피부에 일으키는 영향을 역으로 이용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외선을 쬐을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 이곳에 환자가 직접 들어가 일정 시간 동안 자외선을 쬐게 됩니다. 양팔을 벌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료를 통해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건선과 백반증 환자였습니다. 건선은 왜 생기느냐면은 그 피부 세포가 빠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자라야 될 세포가 일주일 만에 자라나는지 그렇게 빠르게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피부 세포에 자외선을 쪼이면은 그 빠르게 자라나는 피부 세포가 정상 속도로 느려집니다. 흔히 마른 버짐이라고 불리는 건선은 붉은 발진 위에 하얗고 두터운 피부 껍질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도 자외선 치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피부병입니다. 백반증 부위에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백반증 부위에 있는 그 모근에 있는 그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이 없는 그 백반증 부위에 색소를 다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자외선. 꼼꼼히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적당히 일광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결론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팔 정도가 노출이 되면은 하루에 충분한 비타민 D는 만들어집니다. 이른 아침이나 석양 무렵 같은 때 비치는 햇빛들은 그런 짧은 바장 때의 해로운 자외선이 많이 제거된 그런 부드러운 햇볕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질 무렵에 그런 석양빛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30분 정도 쬐신다면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피부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